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10 총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투명한 선거 관리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이틀 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은 28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앙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조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표 환경을 빈틈없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또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천안함 폭침 14년이 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사실 왜곡과 허위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떤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모두 물망초 배지를 달고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물망초 배지는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지난 2000년부터 제작 배포됐습니다. 14년 전 이날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사를 규탄하면서 우리 국민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면서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천안함 폭침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밝힌 이런 내용들, 과연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으면 저렇게 당당하고 확고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때로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저런 인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그 국가의식, 국가 정체성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대구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56분쯤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정광재 대변인이 함께 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는 대구 달석 앞 국민의힘 후보인 유영아 변호사가 한 위원장 일행을 사저에서 마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보통 1시간 이상씩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때와 비교하면 만난 시간은 좀 짧아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살아오신 얘기들을 들었다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말씀을 들었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을 한 위원장께 조언하셨고 특별히 당부 말씀을 한 위원장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난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고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뜻을 모아서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회를 할 때 한 말씀 중 공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지역에 희망을 주는 얘기가 많았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의대 정원 문제이고 두 분께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은 한 위원장께서 아마 따로 말씀하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건강 잘 챙기시고 선거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30분 정도 만남이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를 했겠습니까마는 참 이런 부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리고 특히 검찰에 소위 구형을 했던 검사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구형을 하면서 상당히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모멸적인 독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던 한동훈 검사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완전히 용서야 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현재 집권 여당의 당대표이고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찾아오겠다고 하니까 물리치지 않고 일단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 참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 목숨이 달렸다면서 자신들이 지면 한국이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에 대해 목숨이 달렸다. 정치적 생명도 생물학적 생명도 달렸다면서 생존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적 분수령을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며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십 년 이어진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자들이 집권해서 그렇다이 식의 정책을 펼치면 아르헨티나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는 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적반하장격으로 자신들이 지고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가면 한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브라질도 7대 경제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버렸다.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이라며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더 퇴행하지 않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 다음에 뭘 할지는 살아남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재명이 선거를 앞두고 또 내건 포퓰리즘 정책이 뭡니까?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뿌려주자. 지금 이따위 주장을 했죠. 그렇게 하면
한국의 재정사정은 얼마나 악화되겠습니까? 사실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이가 그런 정책으로 상당히 재미를 봤죠. 그래서 지금 나라 살림이 완전히 거들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했던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지금 와서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이재명이 출연한 김어준 유튜브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28만 명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현재 총선 판세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로 써왔던 작전이 선거 막판에 가서 엄살작전, 큰절하고 살려주세요 이래서 결집을 노린다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을 넘어선 상황에 대해서는 우군이 많은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 독자적으로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등 재판에 자신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언제든 가능하고 제가 없다고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이재명의 소위 중국의 쎄쎄 발언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 사실을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열심히 띄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중국 공산당 휘하의 관영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런 이재명이 이끄는 정당이 만약 또다시 의회 권력을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